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6일이고요. 수요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어제 이제 금리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인하가 됐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정프로님한테? 네. 네. 뭐 금리 인하돼서 이제 뭐 대출 더 받으셔도 된다 뭐 이런 뭐 대출 이런 게 막 오더라고요. 광고 문자요? 네, 광고 문자가 확실히 이제 시장의 영향을 네. 이런 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요건 오는 거고 아마 간접적으로 점차 시간을 두고 그렇죠. 이런저런 효과가 좀 나타날 텐데 그 효과가 가능하면 우리 경기 또 소비 좀 살리는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3을 통해서 권순우 취재팀장도 금리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내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잠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금리가 인하된 만큼 그 LS증권 우혜영 선임연구원 네. 모셔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박병창 이사님은 지난 밤사이에 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우는 또 오르기도 해서 어떤 시장 흐름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나스닥 많이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어요? 나스닥이 1.3% 1.3% 빠졌고 다우존스가 0.37% 올랐고 S&P 500이 0.47% 하락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가 지금 유럽에서 판매량이 뭐 많이 줄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고 여기에 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8% 정도가 빠지고 슈퍼마이크로가 또 다시 이제 회계 보고서를 잘 못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11%가 빠졌는데 슈마컴. 네, 슈마컴. 네. 근데 슈마컴 이렇게 팔런티어 또 빠졌어요. 팔런티어도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제 AI를 주도하던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오히려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테슬라 반토막이네요.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데 영국 정도에서는 이제 BYD에게도 좀 밀린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또 중국 차들이 많이 우리나라도 이제 막 중국 차들 채비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뭐 BYD도 역시 뭐 마찬가지지만 그 말고 뭐 다른 회사들도 지커인가? 뭐 지커. 거기도 뭐 우리 나라 지금 들어오려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BYD는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들어왔고. 해서 런칭을 했고 예. 광고 되게 많이 해요. 뭐 비우다? 배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광고하고 있어요. 비우다가 뭐예요? BYD. 예. 예. 아이 광고할 땐 나한테 항상 먼저 물어보라고 했잖아. 비우다로 BYD 그거 되겠어 그게? 딱또 뭐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도 생각했겠지. BYD 한국어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비워봐, 비우다, 뭐 이런 거 하면 그랬겠죠. 아이디어 했을 건데 항상 그런 거 할 때 나한테 먼저 물어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뭐 크게 이런 건 뭐 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어쨌든 좀 잘 하려면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붕괴가 되면서 작업자 10명이 깔려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보셨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디예요? 무너지는 어디입니까? 뭐 교각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이 차가 지나간 거예요. 저 뒤에가 지금 크게 무너지는 거고 예, 예. 공사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몇 초만 늦게 지나갔으면은 깔렸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망 사고도 있어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이 현장에서 예, 예. 아, 그 상판이 매몰돼 가지고 인부 10명이 아래로 추락했어요. 10명이나? 예. 그리고 네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요? 국적은 한국 사람이 7명, 중국인이 3명, 그래서 10명이 추락을 했던 건데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인데 여기에 대한 뭐 일단 공식 사과문 좀 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좀 어제 있었어요. 어제 그 서산대산 그쪽 석유화학단지에 네.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요? 예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네. 그래서 뭐 한 10시 40분부터 복구를 해서 12시까지 해서 정상화가 되긴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체 보유 비상용 발전기 돌리긴 했는데 요거 좀 다시 돌리려 그러면은 한 아무리 빨라도 2, 3일 늦으면 한 1, 2주 이상 이게 쌓이게 되는데 뭐 네. 재고 때문에 당장 납품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뭐 하루에 한 30억 이상씩 손실이 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네네. 어제 진짜 사건 사고가 꽤 많았네요. 예. 경찰관 관련해서도 하나 사건이 있었던데 대부분 근데 어제 또 헌재 뭐 심판 최후 변론이 있으면서 또 그 뉴스가 다 덮어갖고 예. 이런 뉴스가 잘 안 보이긴 잘안 합니다. 보이는. 그러게요. 오히려 저희가 그 뉴스를 안 다루니까 더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네. 모든 매체가 그걸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그 또 경제 좀 챙겨봐야죠. 네. 네. 이창훈 총재는 역시 정프로님보다 한 수 아래라는 것을 여실히 에이.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오늘 이어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어제 방송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진행될 추경을 GDP 전망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네. 그랬더니 정프로님이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뻔히 나와 있는 거를 반영을 안 하는 게 맞냐. 그랬죠. 그리고서 나중에 추경하고 나면 또 바꿔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그걸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이슈에 주셨는데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그쵸. 거였지 아마. 예, 예. 네. 근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는 이창훈 총재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2.1이었는데 3개월 전에 2.1에서 1.9로 내리고 1.9에서 1.5로 내렸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추경의 효과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추경을 하게 되면 한 20조 정도 추경을 하게 되면은 0.2% 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2%대 금리로 내려왔습니다. 네. 2.75%가 됐는데 여기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안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게 안 좋습니다. 네. 수출 안 좋고 내수 소비 안 좋고 건설 경기 안 좋고 뭐 요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1월 달에 비해서도 더 낮춘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정책이 나오면 조금은 이렇게 빨리까지 내릴 부과를 하거나 불확실성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당초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그리고 이제 상호관세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 시행에 따라서 네.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이 존재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흑자를 지난해 흑자 규모가 990억 달러인데 네. 올해 흑자 규모를 800억 달러로 예상을 했다가 아. 지금은 75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거다라고 좀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소비 건설 부문 데이터 여전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6.7% 역성장을 예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프로님께 또 한마디 하셨는데 누가요? 이창훈 총재가 예. 네가 그렇게 잘하면 와서 해라고 아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네, 시장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네, 뭐 맡겨주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다음 총재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잘할 거 있으면 다음에 총재 돼서 얘기하시라고 해요, 정프로님. 아 진짜요? 아 이거 이 워딩 그대로 했어요? 워딩 그대로. 더 잘할 수 있으면 다음 총재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감정 섞인 발언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감정 섞인 발언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늦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데 그 반박을 하는 그 두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난해 8월이 있었고 올해 네. 1월이 있어요. 네. 근데 지난해 8월은 가계부채 때문에
한두 달을 늦췄다라는 거고 올해 1월은 이제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를 늦췄다. 네.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좀 잘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점에 가계부채가 좀 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었던 거는 이창용 총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DSR을 정부가 지연을 시키면서 원래 7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연됐죠. 갑자기 그 가계 부채 쪽에서 부동산 쪽에서 야 정부가 이거 부동산 가격 올릴래나 보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단기간에 확 늘어났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금리를 이제 인하를 안 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이제 1,400원 위로 뚫고서 가서 이제 거의 1,400원 후반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 변동성이 더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시점에선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한 2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그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좀 달라요. 추경 규모에 대해서. 근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네. 얘기를 했던 거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35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쪽은 너무 그거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한 35조 정도로 좀 얘기를 해야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쓸라 그러니까 네. 35조 정도를 얘기해야 그래도 한 20조는 쓰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컨센서스가 20조로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추경은 그 뭐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역할이지 진통제를 가지고 옛날처럼 펄펄 날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이창용 총재가 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1.8%가 우리 실력이라 생각하고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다라고 네. 좀 얘기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나름 칭찬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되게 높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렇게 시장과 소통한다든지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건 좋은 자세인 것 같다, 그죠? 그런 네.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뭐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뭐 똑바로 해, 언제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많겠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 섞인 저 대응을 한다는 건 나는 그건 현명치는 못한 것 같다.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론이 있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지금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 아까 뭐 잘할 수 있는 사람 오면 그 사람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래요? 그 실기론 얘기하는 그 맥락에서 사실 저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경제 사정을 처음이에요. 얘기해 주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창용 총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커뮤니케이션을 가볍게 해주시니까 맞아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 좋은데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이렇게 저 뭐랄까 그러니까 소통자라고 또 이 정도 존재감 있는 한 총재들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과거에 보면 한 총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창용 총재 여러 뭐 행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쁘지 않은 평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혹시 조금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원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몫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창용 총재 편을 좀 들자면 그 당시에 그 실기론을 얘기했던 주체는 경제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한국은행 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금리를 니네가 내려야 되는데 니네가 안 내려갖고 경제가 안 좋은 거야. 이런 쪽으로 좀 몰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창용 총재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금리를 이렇게 낮춰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뭐 단기적으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임기 중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저희 3프로 TV에서 혹시 모실 수 있다면 한번 모셔서 한번 대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앙은행 총재가 따로 하는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만들어내야죠. 없던 역사 만들어내야죠. 저희가 많이 했죠. 네.
아니면 저희가 한번 한국은행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부터. 네, 두 번째 뉴스는요. 현대차하고 삼성그룹이 손잡고서 로봇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요. 삼성이랑 현대차가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을 아마 만들 거고 삼성이 예. 배터리 네. 만드나요 그러면? 그죠. 삼성 SDI. SDI가 예,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건데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출력과 사용 시간을 늘리는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로봇이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그 로보틱스 네. 기계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뭐 피지컬 AI 쪽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거고 근데 결국은 또 움직이려 그러면은 배터리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로봇은 그냥 로봇을 생각해 보셔도 배터리 넣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그 뭐 메고 다니는 네. 그 뒤에 배터리 달고 막 백팩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뭐 테슬라 옵티머스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보기에도 배터리 들 공간이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한된 공간에서의 최적화시켜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좀 개발의 목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게 있고 뭐 제가 뭐 평가를 할 정도의 정보는 없어요. 정보 없는데 그냥 우며가며 취재하면서 듣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만큼이나 현대차 안에 있는 그 로보틱스 랩 네. 거기도 기술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갖고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가 있긴 있어요? 그랬더니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도 다 있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 특유의 그 보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제대로 된 상품이 그러니까 안전하고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있다고조차 얘기를 잘 안 하는 네.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여기서 이제 그 로보틱스 랩에서 그 배터리 그 개발하면 거기에 또 적용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차하고 삼성 SDI의 관계가 좀 그러니까 현대차에 삼성 SDI 배터리 들어가는 게 그전에 없었거든요. 자동차에. 네, 네. LG 엔소라고 네. SK온 건 그렇죠. 들어가는데 삼성 SDI 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각형 배터리를 안 썼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2023년인가 같이 만나가지고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 만나가지고 뭐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인터 배터리 2025에 이 관련한 얘기가 나올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 현대차 기아가 서비스 로봇 다리 이제 모베드 이런 거 있는데 네. 네. 거기에 그 삼성 SDI 전시관에 걔네가 들어가서 배터리는 SDI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인터 배터리 그 다음 주에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갔다 올 겁니다. 아, 좋습니다. 예, 갔다 와서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거기 좀 볼만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네, LG 엔솔 46 배터리 네. 이번에 나온다고. 이번에 나온다고 네. 하고 있고 뭐 얼마나 완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SDI의 그 전고체 배터리 네. 그것도 좀 나온다고 해서 네. 근데 요새 2차 전지 주가 좋은 거 아시죠? 네.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게 저는 인터 배터리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잖아요. 예. 굉장히 하여튼 밀도도 높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상상력이라는 게 뭐 백팩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어딘가에 네모나게 이렇게 끼워놓는 이런 걸 생각했다면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요건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인간을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근육들이 어디 있느냐? 대퇴부? 근육들이 결국은 난 배터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허벅지, 가슴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대흉근, 뭐 대둔근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곳이 바로 배터리를 넣을 곳이다.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에 다리 움직이는 쪽에 배터리를 좀 나눠 넣어야 된다. 그리고 상체 움직이는 거는 대흉근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굉장한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터 배터리 가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인간을 잘 모방해라. 그 전프로님이 예. 허벅지하고 가슴을 좋아한다. 엉덩이까지. 엉덩이. 예, 엉덩이, 허벅지, 가슴. 예, 고기를 좋아하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고 좀 전달하겠습니다. 버튼은 저 찌찌. 아이 그만 가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뉴스 갈까요? 뉴스는 이번에도 이거는 이제 조선업체 2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이제 그만 싸우고 네. 이제 해외 비즈니스 할 때는 이제 같이 가자. MOU를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살벌한 전투였습니다. 네. KDDX KDDX 네. 때. 그때 막 서로를 뭐 이렇게 국가 기밀, 군사 기밀 유출했다라고 막 검찰에 고발하고 그것도 막 직원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고소 고발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싸우는 것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이번에 이제 근데 둘이 싸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대충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둘이 싸우면은 그거를 이제 막 너가 이게 잘못했네 저게 잘못했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그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에게 너희가 그럼 다음 설계할래? 라고 하기도 뭐하고 중공업한테 네가 다음 설계할래? 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그냥 공정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공정하게 근데 공정하게라는 게 이제 룰이라는 거는 네.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이 있는 거고 공무원들은 이제 법과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를 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없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둘이 그렇게 막 싸우고 서로 고소고발하게 되면은 사업 진행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거 갖고 나중에 뭐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행정소송을 건다거나 그런 또 감사원 감사받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KDDX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두 회사가 결국은 이제 둘이 MOU를 맺어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원래 대우조선이 잘하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오션이 잠수함 수주전에 이제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상함을 네. 수주할 때는 HD 현대중공업이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회사가 사안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전에 그 호주에서 호위함 수주전 하는데 둘이 경쟁하다가 둘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 쓸데없이 둘이 싸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딱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일단 한 명이 나가서 국가대표로 수주를 하고 수주 받아와서 물량 있으면 좀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진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이것 때문에 사실 망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저가 수주하고 네. 막 그러다 망할 뻔한 경험이 있는데도 네. 아무래도 이게 경쟁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MOU를 맺어서 이번에 그 마케팅을 한국 대표를 딱 정해갖고 이게 해라. 네. 따서 그리고 나눠 갖자. 그리고 사실 이거 국내 시장으로 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담합이잖아요. 담합. 경쟁을 해야죠. 네. 근데 이게 근데 사실 뭐 해외 시장이 우리나라가 뭐 배나 잠수함을 사봐야 얼마나 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리아 원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대될 수 있는 사업들은 뭐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이것도 한 12척 정도 되거든요. 잠수함만. 네. 오. 그리고 이것도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게 최대로 하면 MRO까지 포함하면은 최대한 60조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아 잠수함 사업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따기만 하면 이게 혼자 다 만들기도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따서 이게 나누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 해군력 증강 사업 뭐 요런 것들도 같이 합치면은 한 100조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우리끼리 싸우느라 저기 하지 말고 집중해서 네. 서로 정보 있으면 그 정보 가지고 싸우다가 지난번에 호주 거 좀 그 전문 용어가 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뭐죠? 나가리. 우리끼리 그 정보 공유 잘 안 하다가 나가리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팀코리아라는 게 좀 해외 사업할 때는 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해외 사업을 할 때는 서로 협력해서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회사가 이제 MOU 맺었으니까 그동안 좀 딜레이되고 있었던 프로젝트들, 네. 뭐 KDDX나 이런 것들도 좀 빠르게 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막 60조, 100조 이러니까 뭐 감이 이렇게 얼마나 큰 건가. 근데 예전에 우리가 MRO 한다고 했을 때 그 20조 시장이 열리는 거다. 네, 네. 그 전에 KDDX 했을 때 그 7조 시장 열리는 거다. 근데 이제 60조, 100조 이런 시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워낙 장기로 가는 프로젝트들이라 네, 그리고 네, 뭐 네. 마진이 막 엄청나게 높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일감을 꾸준하게 받아가지고 경제를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번에 그 조선사들의 협업을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K 해양방산 수출의 원팀으로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는 현대차와 삼성 SDI. SDI 협업 이런 물론 이제 경쟁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협업이 또 왜냐면 이제 워낙 대규모 규모의 경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조화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들 눈치는 채신 것 같네요. 와플 메이커 여기에다가 만두 떡볶이. 요 조합이면 그러니까 한쪽에서 와플 만들었죠. 네. 또 한쪽에서 떡볶이 모든 만두로 매콤하게 또 한번 내 입을 이야. 조져주시. 왜 이렇게 나면 말 실수 많이 하지? 아까 나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요? 아니 뭐였죠? 찌찌 발언 때문에. 이거 나 생각하면서 잊고 이렇게 있었어요, 누른다고 한 잊고 건데.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벤소닉은 워낙 이 와플 메이커 쪽이 유명한 데죠? 그렇죠.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거의 몇 대 팔렸다 그러더라? 8만 대. 8만 대. 예, 요게 네. 이제 요거예요. 이쁘게 생겼어. 일단 네. 집에 그 뭐랄까 인테리어로도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딱 누르는 거지 양쪽에서. 양쪽에서 딱 누르면 그 샌드위치 같은 거 할 때 빵 네. 이게 좀 군 맛이잖아요. 맛있죠. 예, 근데 그거 뭐 안 되니까 그 후라이팬에 막 이렇게 대충 식용유 두르고 아니면 뭐 버터 두르고 하다가 또 타고 뭐 이러는데, 예, 요거는 그냥 양쪽에서 싹 눌러주면 이거 그냥 여기다가 쥐포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네. 쥐포 이거 마가린 발라갖고 막 쫙 꺼서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요 그 멀티 쿠커죠. 그래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그 빵이라든지 아니면 와플이라든지 네. 아니 전 같은 거 좋죠. 부추전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아니면 군만두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요즘에 그리고 저 뭐죠 쿠팡 같은 데서 생지 팔아요. 생지 그 생쥐? 아니 참 집안일 안 하는 사람들 티가 나. 네, 얘기한 겁니다. 빵. 예. 네. 크로아상 같은 거 네. 그냥 이렇게 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이렇게 여기다 누르면 크로플이 되는 거지. 요즘 크로플도 유행이거든요. 그쵸. 예, 애들 또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딱 크로플 저 일요일 아침에 구워서 딱 갖다 바치면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네. 바로 요거 벤소닉 와플 메이커 그리고 창화당 유명 분식집이잖아요 여기. 여기가 익선동, 그러니까 종로 3가에 있는 익선동에서 정말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번 살짝 맛만 좀 볼까요? 네. 여기 떡볶이와 만두. 이 지금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이 조합이. 볼 때부터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 전 좀 먹어보겠습니다. 드시고 싶으시죠? 네, 설명들 좀 해주세요. 전 좀 먹어볼게요. 자, 근데 만두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쁘게 생겼네. 새우만두, 새우김치 만두.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일단 드시고 그 다음에 저 먹을 시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창화당이죠. 창화당에서 그렇게 맛있어갖고 그 연예인분들도 많이 드시는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니처 메뉴 모든 만두 400g 3팩, 그 다음에 떡볶이 매운맛 520g 2팩 해서 39,800원. 근데 네. 350개만 있습니다. 한정 수량. 한정 수량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량 좀 많이 확보해 오시지. 음. 네. 많이 못 구해 오셨네. 군만두 맛있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군만두랑 떡볶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끊기는 모양인데 아마 우리 저 PD도 자꾸 이거 좀 먹느라고 지금 뭘 잘 못 보는 모양이에요. 네. 진짜 맛있네. 떡볶이 맛있습니다. 저는 뭐 맛없으면 맛없다고 아니 뭐 맛에 대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도 광고주인데 맛없다고 얘기하면 뭐하니까 맛 얘기 안 하잖아. 맛없으면 얘는 맛있습니다. 네, 떡볶이가 특히 맛있네 이게. 떡볶이랑 이 군만두 요거 해서 먹으니까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요. 네, 아주 그 맵고 달달한 그 느낌. 네, 요거는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만두가 몇 팩이에요, 근데 이게? 만두, 만두 3팩 3팩, 떡볶이 떡볶이 2팩. 2팩, 39,800원. 요 정도 분이 접근 가능한 가격입니다. 네, 요걸 맛있습니다. 이건 언제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빨리 주문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와 많이 끊기나 본데. 그런가 보네요. 자 오늘 그러면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일단 와플 메이커 그리고 창화당 요 분식 떡볶이와 만두 요거는 꼭 네, 드셔보시기를 강추해드립니다. 이게 자, 와플 메이커 가격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얼마죠? 69,000원. 원래 99,000원짜리인데 69,000원. 이거는 좀 물량 좀 있습니다. 그래도. 69,000원. 네. 요즘 한 둘 셋이 가서 밥 먹으면 이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한 끼 식사로 네. 가능히 그냥 셋이 한 번 굶는 거야. 한 끼 굶고 이거 사면 돼. 그러네요.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